안녕하십니까, 한국사 박찬 선생입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 1월 24일 날 치르신 26회 한능검 중급 해설 강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험을 보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앞으로 이제 27회차나 28회차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앞으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는 기출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다뤄보시면은 답이 다 나오고요. 혼자 하기 좀 버겁다 라는 분들은 우리 메가북스 기출외전 한능검 교재들과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들 빠른 속도로 급수를 취득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급하고 고급의 일단 차이점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번에 고급은 조금 어려웠고요. 중급은 이전까지의 난이도하고 비슷했던 걸로 추정이 되는데, 중간중간에 조금 이제 헷갈릴 만한 주제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부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을 해주셔야 풀 수 있는 스타일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다수의 문제들은 이제껏 나왔던 스타일과 또 우리 한국사 영역에서 강조하는 주제들이 잘 출제가 됐고, 저는 항상 이 한능검 해설 강의를 할 때마다 감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사편찬위원회가 시험 문제를 상당히 잘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한국사에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공신력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문제들 만드는 게 장난이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자료와 또 반드시 여러분들은 한능검에서 빠른 속도로 급수 따고 싶으신 분들은 주제별로 학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거 좀 꼭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 한국사는 암기가 많은 게 맞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왜?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를 갖고 빈출 주제와 문제 형성의 원리, 그 다음에 이 문제들이 어디서 이렇게 또 나올 수 있다 라는 것들을 잡아내는 어떤 스타일의 연습,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셔야 충분히 포인트를 줄 수 있을 거다, 또 빠른 속도로 급수를 따실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을 강조를 좀 드리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0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전까지 두 파일로 나누는데 이번부터는 좀 세 개로 좀 나누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빠른 속도로 진행해버리면 또 여러분들이 또 너무 빨라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20번까지 하나, 또 40번까지 하나, 50번까지 하나 해가지고 제가 파일은 3개로 나눌 거고요. 모습은 똑같을 겁니다. 예, 그거 좀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서 수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중급은 제가 한능검 여기 메가북스에서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고급 해설 강의 또 저하고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한능검 강의하고 있는 데가요, 제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우리가 그 기출외전 전담 어떤 해설과 함께 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출간이 된 메가북스 기출외전 그 개념편 있지 않습니까? 중급 고급이다 우리 연구실에서 제작이 된 건데, 제가 한능검 강의 진행하는 곳은, 한능검 강의는 중급은 기출외전 교재를 가지고 자단기라는 사이트에서 하고요. 자격증 단기 학교. 여기가 좀 합격자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여기 자단계에서 우리 기출외전 33강으로 진행하거든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의 수가 짧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고급은 메가스터디 자회사 중에 하나 메가 잉글리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 가시면은 그 대학생들 취업 사이트 들어가면 있습니다. 얘가. 그리고 이제 곧 자단기에서도 고급 기출외전 강의가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해설 강의는 여기서 제가 중급만 하고요. 메가북스에서는. 그 다음에 고급 해설 강의는 벌써 제가 그 공무원 학원에서 학생들한테 풀이를 해줬거든요. 이번에 난이도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중급이 필요하신 분들은 중급에 맞게 준비하시고요. 고급이 필요한 분들은 고급에 맞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중급 정도 준비하면 고급 되겠지. 안 돼요. 못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급수를 가르는 분수령인 이 70점을 받는 그 포인트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중급만 공부하면. 그거만 좀 여러분들이 감안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한능검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해설 강의는 지금 메가스터디 본사에 와가지고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 1번부터 50번까지 파워포인트를 이때까지는 제가 그 조교분들이 만들어 주셨었는데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파워포인트를 갖고 여러분들과 출발해 보도록 합니다. 자, 1번 문제. 가 시대에 처음 제작된 유물로 옳은 것이라고 나왔죠. 자,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제가 동그라미를 어디 치는지 잘 보시고 밑줄을 어디다 주는지 잘 봐주세요. 자, 가 시대가 어딘지 몰라요 지금. 처음 제작된 유물이래요. 유물. 물건.
자, 초대장 가시대 특별전을 추대합니다. 이 시대는 농업 생산력이 향상되고 와우 계급이 발생했네요. 첫 번째 힌트. 지배층의 무덤인 고인돌 만들었습니다. 끝났죠. 계급이 발생했고 고인돌이 만들어졌으면 어디가 됩니까? 예, 청동기고요. 그리고 이 청동기 유물인 얘가 뭐가 된다? 반달 모양의 돌칼. 그리고 여기서 실현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바로 얘가 뭐가 된다? 반달 돌칼이 됩니다. 반달 돌칼. 그러면 계급 발생에 고인돌에 반달 돌칼 나왔으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어느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다? 오케이. 가시대 가는 청동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선택지 갈게요. 자, 갑시다.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습니다. 그쵸? 제가 일부러 좀 톤은 다운을 시켰어요. 왜냐면 너무 밝으면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에. 1번, 갈돌과 갈판이라 그래요. 돌을 가는 거. 언제? 신석기. 2번, 비싸 미니토기입니다. 신석기. 3번, 던킨도너츠처럼 생긴 거 예. 가락바퀴라고 합니다. 신석기. 그러면 1번, 2번, 3번은 전부 다 신석기예요. 다시 갈돌과 갈판이라고 하고요. 비싸 미니토기, 가락바퀴. 가락바퀴와 뼈바늘은 신석기의 원시적인 수공업. 이게 탁 튀어나오셔야 돼요. 다음 4번이에요. 자, 얘가 뭐가 된다? 비파형 동검이 되겠습니다. 세형 동검보다 조금 더 원래 사진이 좀 더 두툼한 게 나은데 여러분들 지금 칼라로 나온 시험 문제 아닙니까? 이제 한능검이. 세형 동검은 좀 더 얄쌍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파형 동검 청동기고 5번은 주먹에 딱 지을 수 있는 도끼. 그래서 주먹도끼.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이 신석기가 되고 5번이 구석기가 되니까 정답은 4번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체킹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자, 2번 문제는 제가 별표 하나만 할게요. 정말 잘했어요, 이거. 연표 문제거든요. 시기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지 묻고 있는데 자, 들어갈게요. 시기를 판단하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려면요. 모든 연도를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중요한 사건의 중요 연도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서 저기 선생님 예? 여기 안시성 전투 645년이라고 줬고 매소송은 675라고 줬네요. 그러면 645에서 675 사이니까 7세기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가는 때 들어가는 사건들이 이 안에 들어가면 되겠네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것만 하면 뭐예요? 밑에 나와 있는 게 몇 년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식의 연표 문제나 시기 판단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중요한 연도들에 대한 암기가 확실하게 돼 주셔야 된다는 걸 파악을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1번 갈게요. 안승을 보도광으로 임명하는 문무왕이에요. 문무왕. 여러분, 문무왕이 신라 삼국통일한 왕이거든요. 자, 그냥 또 읽을게요. 진덕여왕의 뒤를 이어 즉위하는 김춘추. 김춘추가 누구죠? 문무왕의 아버지로서 태종 무열왕이 되는 사람입니다. 3번, 살수에서 수의대군을 물리치는 을지무도. 자, 답 나왔네요. 여러분, 살수대첩이 612년이에요. 645와 675 사이에 들어갈 수가 없네요. 자, 그럼 여기 여러분들 이 문무왕이 안승의 보덕구광으로 임명한 게 몇 년이냐면 674년입니다. 몇 년이요? 674. 자, 이런 건 여러분들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요. 참고하세요. 바로 1년 전이네요. 참고로요. 참고로니까 제가 일부러 보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김춘추가 왕이 된 게 654년이에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안 해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요. 안시성 전투하고 난 다음에 나당연합군, 백제멸망, 고구려멸망, 나당전쟁, 신라의 삼국통일. 여기까지가 어느 교과서에나 나오는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입니다. 나당연합군을 결성한 건 무열왕이고요. 676년에 통일을 완수한 건 그의 아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이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1번, 2번. 3번은 612년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됐습니까? 왜? 이 앞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살수, 청천강이에요. 4번, 임존성 백제 부흥운동. 백제 멸망한 게 663년까지 합니다. 흑치상지. 5번, 황산벌에서 신라군과 싸웠다. 바로 계백장군님이 백제 망하기 직전 아닙니까? 이게 660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쯤 들어가겠네요. 될까요? 예. 이 연도들을 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요. 살수대첩과 안시성 싸움 정도의 연도는 아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기가 수월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살수대첩이 612, 안시성싸움이 645, 나당연합군이 648, 백제멸망이 660, 고구려 멸망이 668, 신라통일이 676.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 강조를 드릴게요. 요런 건 기출문제를 통해서 연습하셔도 충분하다라는 거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람 학습의 양을 늘리는 거 아니야? 늘리는 게 아니라 기본이에요, 이런 거. 그래서 이 사이에 들어가지 않는 일은 분명히 쉽게 답을 찾게 해줄 거예요. 단 쉽게 답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사건의 연도 정도는 알아주셔야 답을 내는데 수월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이 3번이 걸린 거죠. 그래서 자, 1번 안승을 보도광으로 임명한다. 고구려 부흥운동에서 배울 거예요. 문무왕의 안승을 보도광으로 임명하는 건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을 이용해가지고 당나라를 밀어내겠다는 의지입니다. 이것이 외교입니다. 역사에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김춘추는 이제 신라 삼국통일의 초석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됐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답이 되겠다라는 걸 강조드릴게요. 전 개인적으로 앞부분에서 2번 문제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아주 잘 냈습니다. 3번도 되게 좋은 스타일이거든요. 가볼게요. 지도와 같은 형세를 이룬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온 거. 자, 보세요. 시기예요. 근데 연표가 아니라 지도만 가지고 풀어야 돼요. 그럼 봐보세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나왔으니까 삼국시대. 가야가 있으니까 가야가 6세기에 망하니까 일단 6세기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금 북한강, 남한강을 다 백제가 갖고 있는 상태에서 백제가 어디까지? 황해도 지역까지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딱 한 왕밖에 안 됩니다. 누구요? 4세기 근초고왕밖에 안 돼요. 됐나요? 백제 전성기. 근데 이 문제가 왜 잘 냈냐면요. 얘도요. 원래 근초고왕 지도를 주면 요 앞에 요소하고 삼동반도 규슈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걸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3점이 붙은 겁니다. 왜? 너무나 흔한 그림이 아니라 우리 한반도 안에서 있는 상황만 갖고 풀어라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요. 여기. 바로 백제가 황해도 지역까지 진출해가지고 이 백제 근초고왕이 고구려 누구 죽입니까? 고국 원왕 전사시키잖아요. 그 이야기가 답이 될 가능성이 아주 큰 거예요. 자료만 딱 보고도 답을 찾을 수 있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갈게요. 1번 백제는 고구려의 고국 원왕을 전사시켰다. 바로 나오잖아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왜요? 이게 바로 누구의 업적이니까? 근초고왕의 업적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사만큼 논리적인 과목 없다고 봐요. 상황에 맞춰서 주제에 맞춰 들어가시면 답 찾는 게 너무나 수월해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2번 고구려는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수도를 옮겼다. 자, 토지가 척박했던 졸본에 수도했던 사람이 고주몽 동명성왕이고 그의 아들이었던 유리왕이 했던 역할이죠. 3번 신라가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한 건 6세기 진흥왕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키워졌던 화랑들이 삼국통일 과정과 또 통일신라 때 상당한 활약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 4번 백제는 사비로 천도 수도를 옮기고 국호를 남부로 걸친 건 6세기 성왕 때입니다. 백제. 안 맞죠? 5번 신라는 최고 지배자의 칭호를 마리간에서 왕으로 바꿨다. 마리간이 시작한 게 뇌물마리간이고 왕이 지중왕이니까 6세기 딱 시작할 때예요. 지중왕. 됐습니까? 다 틀렸잖아요. 시기가 맞잖아요. 이거는 더 훨씬 앞시기고요. 4세기보다 더 앞시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도를 찾을 때 포인트는 어디가 된다고요? 황해도 지역까지 백제가 치고 올라갔다는 거. 이게 근초고왕의 업적에 꼭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왕의 주요 업적들은 여러분들이 거의 시범하고 실 수 있을 정도로 기억을 해줘야 문제가 나왔을 때 틀리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4번 가겠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 가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가는 여기다 동그랗게 치면 되죠. 서옥이니까 고구려의 서옥제, 대릴사위제. 남자가 여자 집에 가는 거죠. 나는 혼인 풍속은 여자 나이 10살이 되기 전에 혼인을 약속하고 신랑 집에서는 여자를 맞이해 클 때까지 키워서 신랑 집에서 여자를 키운다. 바로 옥조에서 있었던 민며느리제가 됩니다. 아주 쉬운 스타일이죠. 여러 나라의 포인트는 풍속이에요. 풍습. 자, 1번. 동맹이라는 제천행사. 고구려 동맹. 좋습니다. 화백회는 어디예요? 신라의 귀족 회의기구. 팔조법은 고조선. 철을 많이 생산하여 낙랑으에 수출했던 나는 삼한 중에서도 변한. 5번은 제사를 주관하는 천군과 소도가 있었다. 이거는 삼한의 재정 분리의 증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구려 부여, 고구려, 옥조 등의 사만의 특징과 정치적 특징과 풍습 요걸 암기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그런 스타일의 아주 간단했던 문제.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1번. 여러분 이렇게 쉬운 걸 틀리면요 내가 슬퍼져요. 그러니까 꼭 맞춰야 될 문제들은 맞춰주셔야 됩니다. 시험을 준비할 때는. 아시겠죠? 자 5번 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거 나왔죠? 자, 가 사진이 지금 빵꾸가 나 있네요. 빵꾸란 말 쓰면 안 되죠. 비어 있네요. 예, 죄송합니다. 한국사 해설하면서 빵꾸라는 표현을 쓰는 저는 안 되겠죠. 예, 사죄드립니다. 비어 있어요. 자, 이것은 충남 공주에 있는 공주예요. 공주. 옛날에는 웅진. 백제왕의 무덤입니다. 무덤 안에 출토된 묘지석을 통해 누구의 무덤인지 알 수 있습니다. 끝났어요. 1번 힌트 공주예요. 웅진. 그러면 사비천도하기 전이에요. 백제왕이래요. 그러면 고구려 신라는 안 돼요. 그리고 이게 결정적인 힌트예요. 자 여러분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무덤에서 묘지석이 발견됐으면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것이 누구냐? 무령왕이에요. 백제 사마왕이라고도 하는 무령왕입니다. 묘지석에 지석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땅의 신에게 땅을 구매해가지고 내가 무덤을 줬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리고 누구 언제 돌아가셨고 언제부터 다 써 있어요 거기에. 자 누구밖에 안 된다? 무령왕릉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답은 얘가 드린 거예요. 이 특히 이 묘지석이라는 걸 보여주는 건 얘밖에 안 돼요. 자 그럼 1번에 장군총 장수왕의 무덤으로 추정합니다. 고구려예요. 강서대묘 사신도라 아주 유명한 무덤이죠. 고구려. 수로왕릉은 금강가야. 김수로 금강가야. 황남대청은 신라예요. 신라의 돌무지 덧널 무덤. 되겠습니까? 오케이. 답은 얘밖에 안 됩니다. 되셨으십니까? 예. 묘지석이 결정적인 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차피 우리가 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몇 점만 넘으면 되잖아요. 키워드 잡아가지고 연습하는 거 한번 잘해보세요. 그러면 답이 되게 수월하게 나오기도 한다라는 거, 그걸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갈게요. 자, 6번 문제 가겠습니다. 밑줄은 이곳에서 일어난 사실을 옳지 않은 거. 장소네요. 장소 문제. 옳지 않은 거래요. 이곳은 장수왕 때 천도한 고구려 수도. 첫 번째 힌트. 장수왕 때 천도한 고구려 수도 끝났네요. 평양이네요. 자, 그 다음에 고려시대는 서경이라고 불렸다. 서경이 평양이죠. 고려 때. 조선시대는 활발한 상업활동으로 평양에서 활동했던 상인이 유상이다. 예, 맞아요. 어디에? 평양입니다. 장보고 청해진 설치했다. 헤이. 장보고가 청해진 설치한 거 신라, 통일신라 9세기 흥덕왕 때 어디? 전라남도 완도 나와야죠. 답 1번이에요. 2번 안창호님 신민회 1907년 대성학교. 김구 선생님 남북협상. 예, 북한에 평양 올라가셔가지고 1948 1907 1948 묘청의 서경천도 1135 조만식이 물산장려운동 시작했다. 1920 평양물산장려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정답은 1번 완도. 전혀 평양하고 상관없는 완도 요 밑에 하니까 여기 됐죠? 전혀 상관없는 완도 이야기가 정답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웬만하면 틀리시면 안 돼요. 오케이. 자 7번 갑니다. 가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역사신문 장문휴. 에이 나왔네요. 그럼 봐보세요. 제가 지금 동그라미 몇 개 안 치죠. 그죠? 근데 답 다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이게 키워딩 학습의 포인트예요. 이게 막 하는 게 아니고요. 빠른 속도로 점수를 만들어야 될 분들에겐 최적의 방법이다. 자, 장문이 나오면요. 무조건 발에 무왕이 딱 튀어나오셔야 돼요. 발에 무왕이 장문유 시켜가지고 산둥반도 먼저 선빵 들어가요. 선제공격 들어갑니다. 발에 때. 그러면 끝났잖아요. 가국가 장문유 대외원정에 성공한다. 장문유가 산둥반도 등주를 기습하여 자사 위준을 죽이는 성과를 올렸다. 이번 전쟁으로 당에게 군사력을 과시한 어디는? 발에는. 이후 내치, 내부 정치에 전념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 됐습니까? 자, 발에요. 1번 전국을 팔도로 나눈 나라는 여기입니다. 조선이에요. 전성기 해동성국. 예, 맞아요. 선왕 때 거란의 침입받아 말마했다. 926년 대조영이 동물선에 공격했다. 대조영 고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난 무왕의 연호거든요. 연호. 이난 등의 연호를 썼다. 예, 다 맞는 얘기예요. 자, 전국을 팔도로 나눈 건 조선입니다. 그럼 발에는요. 오경 15부
62주로 지방을 나누었다. 전국을 나누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발해는. 됐습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 발해 이야기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정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자, 발해는요, 여러분들 무왕, 문왕, 선왕의 업적이 상당히 주제적으로 중요하니까 요 다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거 좀 체크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 가겠습니다. 가다의 군사조직이 만들어진 순서래요. 자, 군사조직 만들어진 순서래요. 옳게 배열한 거. 옷깃색을 달리한 구서당 동그라미. 자, 구서당 나오면 통일신라 중앙군 나오셔야 돼요. 통일신라 신문왕 때. 나 포수, 사수, 살수의 삼수병은 임진왜란의 휴전 중의 훈련도감입니다. 임진왜란 휴전 중이면 우리가 시기적으로 언제 나왔냐면요. 조선 후기라고 봐요. 그 다음 다 야별초에서 분리된 좌우별초와 몽골의 포로로 갔다가 왔던 신이군으로 구성됐다. 바로 고려 무신정권기 삼별초 되겠습니다. 통일신라, 고려, 조선 이렇게 나라가 가니까 가다, 나 순서로 정답이 되겠네요.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작년에 명량이라는 영화 되게 유명했었죠. 자, 제가 참고로 하나만 임진왜란 편하게 공부하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임진왜란 이렇게 공부하시면 편합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임진왜란 그러면 한 방에 다 하려고 그러시는데요. 임진왜란 3개로 나눠서 공부하시면 되게 편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임진왜란기 하나, 그 다음 휴전기 하나,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명량해전이 있었던 정유재란기라고 합니다. 재란은 무슨 말이죠? 다시 쳐들어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때 우리 한산도 대첩은 이때 나와요. 한산도 대첩, 그 다음에 진주 대첩, 행주 대첩 다 여기 나오고 그 행주 대첩 이후로 이제 일본 애들이 슬슬 밀려가니까 휴전회담이 제의가 됐고 명나라하고 휴전회담 하다가 그 와중에 이 휴전기 때 우리는 훈련도감을 설치하고 지방군을 소고군 시스템으로 바꾼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일본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다시 쳐들어왔을 때 이제 우리 이순신 장군님이 신에게는 12척의 배밖에 없는데 한 척이 더 합류해가지고 13척으로 울들목에서 일본 애들 박살내잖아요. 그 명량. 이게 백의종군 하셨던 거고 그 다음에 노량해전에서 이제 안타깝게도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고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산도 대첩이나 행주 대첩, 진주 혈전 요런 것들은 요런 것들은 임진왜란기예요. 초반부에. 그리고 우리 영화로 되게 유명했던 명량 같은 건 언제? 정유재란기였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임진왜란 공부하시기 편합니다. 그 아까 나왔던 거 훈련도 가면 임진왜란 휴전 중이니까 조선 후반기로 분류한다는 거. 왜? 일본이 조총으로 부정하니까 우리도 그거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포수라는 개념이 처음 나왔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답이 되겠다라는 거 강조를 드릴게요.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9번 문제. 밑줄근 왕이 시행한 정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르면 이라고 나왔네요. 자, 왕이 나왔고요. 아까 여러분들 제가 여기 보세요. 장문이 나오면 무조건 누구라 그랬죠? 발해 무왕이라 그랬죠? 여기는 2차돈이 나왔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2차돈 나왔을 때 왕은 신라 버풍왕이에요. 무조건. 됐습니까? 그럼 이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신라 버풍왕의 업적을 찾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자, 바로 내려갈게요. 율령 반포했다. 예, 맞아요. 노급을 폐지한 건 신라 신문왕입니다. 통일하고 난 다음에. 금강가에 복속했다. 예, 맞습니다. 대가에는 진흥왕이 있고요. 리을, 독서상품가는 신라 하대 원성왕이라는 왕이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바로바로 일자마다 튀어나와야 그게 공부가 제대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하고 리을이 날아가니까 정답은 2번 이렇게 찾는 거예요. 대사 쓰십니까? 인물은 힌트입니다. 자, 뭐라고요? 인물은 힌트예요. 빠른 속도로 정확하게 답을 찾게 해주는 하나의 나침반입니다. 누가요? 인물들. 역사의 대표 인물들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9번의 정답은 2번 되겠고요. 10번 갈게요. 밑줄은 왕인의 활동으로 오른 거. 자, 요것도 여러분들 똑같은 스타일이에요. 왕인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백제 딱 튀어나오고요. 자, 언제예요? 4세기 근초광 때입니다. 라는 것까지 튀어나와야 되고요. 자, 백제고요. 4세기 근초광 때 인물이고 일본에 유교를 전달해 주신 분이다. 라는 거 나오면 끝난 거예요, 얘는.
요렇게만 학습이 되시면 됩니다. 이렇게 비슷한 사람이 노리사치계라는 사람이 있어요. 6세기 성황 때 노리사치계는 일본에 불교를 전달했다. 이 두 명 아주 중요합니다. 자, 왕인 박사는 백제 사람으로 일본 고대문화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 맞잖아요. 4세기 근초광 때 유교 전달. 이를 기념하여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왕인 박사 업적을 기리는 행사가 해마다 열리고 있대요. 자, 전라남도 영암에 있고 오사카부 히라카타시에서도 이루고 있답니다. 자, 갈게요. 쇼토쿠 태자 스승이 되었다. 호류사 금당벽화, 세이키 토기 제작, 일본의 불경과 불상, 일본의 천잠과 논어. 예, 이게 바로 공자님 말씀이잖아요. 논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본에 유교를 전달해 준 사람 누구요? 예, 바로 왕인 박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참고로 당시에도 박사라는 칭호를 썼습니다. 됐습니까? 예. 그럼 1번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된 사람 누구냐? 해자라는 분이에요. 고구려. 호류사 금당벽화는 담징. 이분도 고구려. 세이키 토기 제작의 영향을 준 가야예요. 가야 토기. 일본의 불경과 불상 전해준 사람이 이제 6세기 성황 때 노리사치계라는 사람입니다. 노리사치계. 됐죠? 같이 알아두세요. 이 사람이 이제 다음에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다음 차수에는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 되겠고요. 11번 가보겠습니다. 11번. 밑줄근 이 전투가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거. 자, 이것도 일종의 하나의 암기력인데요. 이것은 차전놀이입니다. 옛날에 그 운동회 할 때 많이 했던 건데 요즘은 하나 모르겠네요. 요즘 분들은. 차전놀이는 왕건이 이 전투에서 안동 사람들의 지원을 받아 견훤에게 크게 승리했다. 바로 고려가 건국된 다음에 후삼국 통일 과정 중에 있었던 전투다라는 거거든요. 이 전투가 바로 뭐냐면요, 여러분들. 안동 사람들이 지원해준 전투가 고창 전투라 그래요. 무슨 전투요? 고창 전투. 930년입니다. 자, 그럼 시기 암기 들어가면 여기 들어가겠네요. 요런 건 단순히 암기력 문제가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2번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고창 전투 탁 튀어나와야 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이때 고창 전투하고 1, 2천 전투 아주 유명해요.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그런 전투들 여러분들이 연도와 함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연도를 못 외우시더라도요. 왕건이 고려 건국하고 견훤하고 후삼국 통일 과정이라면 고려 건국 이후일 수밖에 없어요. 후삼국 통일 사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또 센스 있게 풀으셔도 되고요. 12번 갑니다. 지도에 표시된 봉기에 공통점으로 오른 거. 자, 가만히 보니까 아이고 개경의 만적 최충원이라는 사람 산업이었어요. 무신정권. 망이 망소이 공주 명학소 운문과 초전의 김삼이 효심 나왔죠. 자, 이거 딱 나오는 순간 무신직건기의 반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갈게요. 칭제 권한은 광종의 업적이고요. 황제를 칭하고 연호 쓰겠다. 무신직건기 발생했다. 정답이에요. 예. 3번 고구려 부흥운동은 이 무신직건기하고 연결하면 최광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경에서. 여기 지금 없죠? 됐죠? 3번 몽골과의 강화를 반대했던 건 삼별체 활동의 포인트였고요. 폐위된 왕의 복위를 시도했다라고 나왔죠. 폐위된 왕의 복위 시도한 건 조선시대 때 사육신 같은 사람들이 아주 유명하죠. 단종의 복위를 위해서 죽음으로써 절개와 함께 왕이 복구를 주장했던 사람들 사육신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밖에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어와 함께 옆에다가 뭐가 써지는지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 정도 능력 여러분도 가지실 수 있어요. 13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 고려와 조선의 정치기구 비교. 어사대 사원부 나왔습니다. 자, 어사대도 감찰, 사원부도 감찰. 정답엔 감찰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돼요. 여기 있어요. 4번에. 관리비리 감찰하고 풍기를 감찰했다. 그 시대에 좀 어긋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단속하러 등했다. 이 얘기예요. 자, 1번. 수도 행정과 치안을 관장한 건 조선시대 때 한성부라는 게 있습니다. 왕명 출납하고 군사기밀 담당했던 건 고려 때 중추원이고요. 왕명 출납, 중추원, 군사기밀의 추밀, 왕명 출납은 승선이라고 하고 화폐와 곡식 출납에 대한 회계는 고려시대 때 3사가 이런 역할을 했고요. 국정전반을 총괄하고 정책을 심의 결정하고 고려시대 중서문화서, 그 다음에 조선에서는 의정부 같은 데가 나와줘야 돼요. 됐습니까?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감찰.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고려 말고 신라 때, 통일신라 때 감찰은 사정부라고 합니다. 발해는 중정대라고 해요. 고려는 어사대라고 하고 조선은
사헌부라고 한다는 거. 그런 시대의 감찰 기구들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 상평창. 끝났어요. 상평창 나오면 조건이에요. 이거 그냥 단순 암기력 문제. 불경은요. 대장도감이나 교장도감 이런 거 나와야 돼요. 8만 대장경 가능한 데가 대장도감입니다. 2번 환자 진료는 동서대비원 이런 데 나와야 되고요. 화폐 주전은 주전도감 같은데 8관의 경비 마련은 8관 보호라고 해요. 고려시대 때. 다시 1번은 대장도감이나 교장도감, 환자 진료는 동서대비원, 화폐 주전은 주전도감, 의천이 숙종한테 건의해가지고 당시에. 5번에 8관의 경비 마련은 8관 보호라는 게 있습니다. 자, 다 상관없죠? 상평창은 물가 조절이에요. 좋습니다. 개경, 서경 12목 주요 도시에 설치해가지고 물가를 조절했던 기관 상평창. 15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거. 이 탑은 고려 충무광 4년. 자, 고려 충무광 4년이면 1348이면 고려가 1392년에 망하거든요. 고려 후기입니다. 세웠다는 기록이 새겨져 있다. 대리석으로 만든 탑으로 원나라 영향. 아유, 끝났네. 탑에 고려시대 거에 원나라 영향받았다. 그러면 경천사 10층? 이거 있어요. 5번이에요. 5번. 이거밖에 없어요. 됐습니까? 자, 다시 갈게요. 원각사 10층 석탑. 이거는 조선 세조 때거든요. 원각사 10층이 조선 때 건데 여기 영향을 준 고려 후기 탑은 뭐밖에 안 된다? 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찾을 수 있냐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한때 일본으로 무단 반출되면서 대체다 경복궁에 세웠다가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옮겨 전시되고 있다. 답은 얘 찾을 수 있냐예요. 자, 1번 통일신라, 2번도 통일신라, 3번 고려 전기, 4번은 백제. 딱 보고 어느 나라인지 알아야죠. 자, 여러분들 한능검 요 앞으로 준비하시는 분들, 빨리 급수 따고 싶으신 분들 정치사하고 문화사 확실하게 드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그래야 빠른 속도로 급수 딸 수 있다는 거 부탁드릴게요. 잊지 마시고요. 16번 가겠습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었네요. 대성전 명륜당 탕평비. 명륜당. 성균관에 있는 거예요. 성균관 입구에 탕평비 세운 왕이 조선의 영조입니다. 예. 가는 성균관은 유교적인 소양, 능력을 갖춘 관리를 양성하였고 공자의 위패를 모신 대성전과 여기 이제 왕이 문묘 참배, 요 위패 참배를 갈 때 벌어진 시험이 알성시라고 합니다. 참고로 학생들을 교육하는 명륜당 등으로 이루어졌다. 영조 때는 입구에 탕평비 세웠다. 자, 어디라고요? 성균관. 지금도 우리 성균관 대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예. 칠제라는 전문 강자가 있었던 건 고려 때 국학이고요. 국자감이 이제 명칭 한번 바꿔준 거. 최춘희에 처음 설립된 건 문헌공도라 그래요. 사학 12도 중에 제일 유명했던 문헌공도. 중앙에서 교수나 훈도가 파견됐던 건 지방의 향교고요. 평민자제에게 경전과 무예を가르쳤던 건 고구려 때 경당이라는 게 있었어요. 됐습니까? 다음은 5번입니다. 최고의 교육기관, 조선의 최고 교육기관으로 성현, 먼저 성리학 연구하거나 유학 공부한 분들에 대한 제사 지냈다. 그러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대성전. 공자 위패 모셔뒀고. 되겠습니까? 정답은 5번이 답이 되겠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예. 17번 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 역사의 물카드. 고려 태조의 삼한공신 윤신달의 현손으로 본가는 파평이다. 파평 윤씨. 아, 여기 결정 다 끝났네요. 숙종 9년 별무반 설치를 건의했고 예종 2년 신기구를 주축. 신들듯이 말 타는 사람들. 별무반 이끌고 동북구성 축조했다. 끝난 거예요. 자, 답은 바로 예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지식만 알고 있으면 바로 답이 나와야 될 그런 스타일이에요. 1번 처인성에서 몽골군 격파한 사람은 김윤후예요. 몽골 2차 침입 때. 귀주에서 거란군, 귀주대첩, 강감취 거란 3차 때. 육진개척, 김종서, 세종대왕님 때. 압록강역의 강릉육주, 우리 거란 1차 때 서희라는 분의 업적입니다. 정답은 5번이 윤관의 업적. 이거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다라는 거, 그런 걸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저 지금 동그라미 아무 데나 안 쳤어요. 결정적인 힌트에만 여러분들에게 동그라미를 드린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5번 되겠고요. 18번 가겠습니다. 가 상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위 사진은 조선시대 한양의 운종가요. 종로의 종로. 운종하는 상설, 항상 설치된 점포가 설치되어 금난 정권을 가진 네모가 상업활동을 하였다. 금난 정권을 가진 네모. 자, 조선 경제사에서 바로 시전상인을 얘기합니다. 시전상인. 국가의 허가를 받고 영업했던 사람들. 유기전이 대표적이에요. 유기전. 6가지 물품 파는데. 유기전. 제가 알기로 지금도 서울에 동대문인가 가면은 유기전 박물관 있다 그러던데. 네,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유기전 시전상인 찾아야 돼요. 답은 어디 있어요? 여기잖아요. 3번에. 됐습니까? 봐. 여러분 우리가 한국사 지식을 딱 알고 있으면 답을 금방 찾아낼 수 있죠. 예, 그거 여러분들 가능한 능력이거든요. 조금만 열심히 해주시면 됩니다. 1번. 대동법 실시로 등장한 건 공인이라 그래요. 공인. 조선후기 상품화폐 경제 발달의 핵심입니다. 2번. 보부상들은 말 그대로 보부상이고 전국의 상업 거점 송방을 뒀던 건 개성의 송상들이에요. 아까 평양에 유상이 있었죠? 개성엔 송상. 저기 의주엔 만상, 부산엔 동네 내상이 있었습니다. 5번. 주로 위탁 판매 숙박업 등에 종사했던 건 우리 조선시대 후반기 때 활발하게 활동했던 객주와 여가, 포구 상인들이라고 합니다. 포구에서 움직였던 상인들.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시전상인이에요. 네. 자, 19번. 밑줄은 이들. 자, 이들인데 이 문제도 결국 우리한테 세력 물어보는 거예요. 세력. 자, 어떤 세력 얘기냐? 옳은 겁니다. 이들은 15세기 후반 정계에 진출한 자, 김종직 살인이에요. 살인. 조선시대 살인파. 김종직과 그의 제자들 경상도 무리 살인파. 그런데 이들 살인은 여러 차례 사화, 살인의 화, 훈구파에게 화를 당했다. 무호, 갑자, 기묘, 을사. 김종직과 그의 제자 김일손이 당했던 사건이 무호사화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16세기 이후 조선을 이끌어갔다 살인파 얘기예요. 1번. 친원 세력으로 대농장 소유했다. 고려 후기 권문세족이라고 합니다. 2번. 정방 설치하고 인사권 행사했던 건 최충원의 아들이었던 최후 무신집권기. 골품에 따라 관징 승진의 제한이 있었던 건 육두품 신라 때. 주로 언간직의 진출에 훈구파를 비판했다. 예. 조선 성정 이후라 그래요. 이 언간이 아까 잠깐 봤던 사원부 사관원 이런 데 관리해요. 5번. 성주 또는 장군이라 칭하며 지방을 지배했던 건 신라 말 호족 세력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밖에 안 된다. 자, 세력은 시기와 특징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특정 세력은 언제 존재했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 그걸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스타일이에요. 자, 19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제가 파트 3개로 나온다 그랬죠? 첫 번째 파트 마지막 문제. 밑줄건 왕의 업적으로 옳은 거 보기에서 골라라. 자, 왕의 업적. 힌트가 있겠네? 2차례 왕자의 난 끝났어요. 1차 왕자의 난 때 정도전 제거합니다. 왕이 올랐으며 6조 직계제를 실시했다. 2차례 왕자의 난 6조 직계제 끝나면 바로 누구다? 예, 조선 태종. 우리가 흔히 이방원이라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 태종이 되겠죠. 헌릉 되겠습니다. 헌릉. 서울 저 양재동 끝에 있어요. 참고로. 기억. 사병 혁파했다. 예, 개인적으로 군사 갖고 있는 거 안 되게. 왕권 강화예요. 호패법. 예, 요즘에 주민등록증 개념. 예, 끝났어요. 훈민정음 창조한 건 그의 아들이었던 세종대왕. 경국대전은 성종 때 한 겁니다. 조선 성종 때.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앞에 열심히 풀어왔거든요. 정작 이거 몇 번 보지도 않네요. 예. 하여튼 20번까지 여러분들하고 태종 이방원의 업적까지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은 이어서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저는 좀 나눠서 좀 찍어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이 용량 때문에 이게 한 방에 다 갈 수가 없나 봐요. 한 번에 다 올려지지가 않는 데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나누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잠깐 쉬시고요. 저는 21번부터 또 진행을 할 겁니다. 잠시만요. 자, 21번부터 또 저는 가겠습니다. 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자, 무릇 가를 매매할 때는 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사사로이 합의에 매매한 경우에는 관청에서 가와 대가로 받는 물건을 모두 몰수 뺏는다. 경국도지면 조선법전이에요. 나이 16세 이상 50세 이하는 가격. 아이고 여러분, 나이가 몇 살이라는 얘기는 사람 사고 판단 얘기잖아요. 되게 섬뜩하죠. 근데 조선시대 때는 이랬던 세력이 있죠. 누굽니까? 예, 노비들이죠. 그래서 이 가는 노비가 됩니다. 왜? 노비 매매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노비는 옛날에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으로 재산으로 취급되었다라는 게 포인트거든요. 1번, 향리직을 세습한 건 그냥 향리예요. 서얼이라 불리기도 하고 서얼이에요. 노비를 서얼이라 부르진 않아요.
취하층인 천인신문이었다. 예, 정답. 4번 법적으로 과거 응시할 수 있었던 건 법적인 양천재상에서 양인들입니다. 지배층, 그 다음에 농민까지. 직역의 대가로 국가로부터 토지를 지급받았던 국가 관리들이에요. 맡은 역할에 따라서 일하면 대가 받는다. 국가 공무원들, 관직자, 공직자라고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비얘기이기 때문에 답이 3번 나온다라는 거 아주 쉬운 스타일의 문제 되겠습니다. 22번 갈게요. 밑줄은 이 책으로 옳은 것 고르세요. 자, 책 항상 괴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책도 특징과 시기예요. 딴 거 없어요. 조금만 여러분들이 암기력 발휘해 주시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자, 이 책은 백성들이 유교윤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우리나라와 중국에 끝났어요. 이게 포인트예요. 효자, 충신, 연려 나왔죠? 이 사람들을 삼강이라 그래요. 이들의 본받을 행동을 글을 모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함께 되어 있다. 이 삼강에 대한 행동에 대한 그림까지 표현했다. 그래서 삼강행실도라고 합니다. 됐나요? 자, 동의보감 의학책이죠. 허준, 광해군 때. 악학계 보면 성종 때 음악책이에요. 의방유치 세종 때 의학 대백과사전. 삼강행실도 정답이죠. 5번 조선 성종 때 국조 올해의 국가의 큰 5개 행사에 대한 책이에요. 정답은 4번. 써놓은 거 그대로 답이잖아요. 그리고 옆에 그림 있습니까? 예. 됐나요? 어렵지 않습니다. 책도 뭐라고요, 여러분들? 예. 시기와 그 책의 특징이에요. 어떤 내용이 수록되어 있고 어떤 서술적 특징이 있는가 이겁니다.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 시험을 봐야 될 분들은 그런 것들 잘 가져가세요. 예. 23번. 다음 글을 쓴 인물이다. 인물은 업적이에요. 인물은 업적. 그리고 시기. 이 지방에 천한 것이 저 지방에서는 귀하고 이름은 들었는데 물건을 볼 수 없는 건 무슨 까닭인가. 운반에 힘이 없기 때문이다. 수천 리에 불과한 좁은 나라에서 우리나라예요. 백성의 생활이 이토록 가난한 건 수레가 다리지 않기 때문이고 열하일기 떴어요. 끝났어요. 수레를 이용해야 된다. 열하일기 나왔죠. 그 다음에 요 그림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참 좋은 그림입니다. 이분이 바로 박지원님이에요. 박지원님. 조선 후기 실학자 중에 가장 유명한 중상주의 실학자 박지원. 그분의 가장 대표적인 역자 열하일기입니다. 청나라 열하 갔다 왔었던 기행문개녀. 당시 최고의 베스트셀러. 됐습니까? 박지원님이에요. 자, 1번. 거중기와 배달이 설계했다. 자, 우리 조선 후기 또 정약용님 얘기죠. 지행합의를 강조한 양명학을 책이왔다. 강화학파 정제두라는 사람입니다. 발해구에서 신라와 발해를 남북국으로 칭한 사람은 유득공이고요. 양반전을 지어 양반의 무능과 허를 비판했다. 예, 박지원님의 한문소설 양반전 허생 호질이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정답이에요. 4번. 5번. 사람의 체질을 연구하여 사상의학을 확립했다. 이재마라는 사람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사상의학이에요. 됐죠? 정답은 박지원님의 업적이기 때문에 정답 4번이다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저 아무데나 동그라미 안 쳤어요. 인물에 술에 열하일기만 동그라미 쳤습니다. 그럼 박지원님이라는 거 딱 잡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만약에 안 됐으면 거기 가서 다시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방향을 드리는 겁니다. 예. 24번. 다음 가상 인터뷰에 등장하는 가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고르랍니다. 장희빈 나왔으면 끝났죠. 장희빈. 아들이 경종이라는 왕이에요. 그의 아버지 숙종입니다. 숙종. 2년하고 원래 왕비가 폐위되고 장희빈의 아들이 세자의 책구동입니다. 이 아들이 바로 그 다음 왕 누구예요? 경종이에요. 경종. 됐습니까? 숙종이에요. 1번. 환국이 일어났다. 예, 정답. 몇 번의 환국? 3번 있었습니다. 경신환국, 기사환국, 갑술환국. 2번. 혈량가가 시행된 건 조선 중종 때예요. 중종 때 조광조라는 사람. 균역법은 조선 영조 때. 장영영은 정조 초기문 신제. 요거 2개 다는 조선 정조 때 사실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이 답이 되겠다. 여러분, 숙종, 영조, 정조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분들이거든요. 꼭 그분들의 업적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두십시오. 왜요? 그 다음 계속적으로 출제가 될 수 있는 핵심적인 빈출 주제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중요합니다. 예. 25번. 밑줄근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사건은 인과관계예요. 뭐라고요? 사건. 여러분, 책은 시기와 서술 특징과 내용이라 그랬죠. 인물은 시기와 업적이에요. 세력은 시기와 특징이다라면 사건은 인과관계입니다. 이게 다 공부하는 방식이 있어요.
인과관계가 뭐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 사건이 왜 일어났고 어떤 결과를 갖고 왔는가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 인과관계를 파악하다 보면 분명히 뭘 잡을 수밖에 없다? 예, 특징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특징을 잡다 보면 그 상황적 특징이 나오기 때문에 이 특징 안에는 시기가 가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됐나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얼마나 명확하게 잡아가는지가 공부할 때 포인트예요. 아시겠지요? 갑시다. 힌트 잡을게요. 사건이에요. 봉기군이 점령한 고을이고 봉기군이 점령한 지역이에요. 자, 쭉 봤습니다. 어이구, 평안도예요. 평안도. 동네 쭉 나왔대요. 자, 잘 모르겠어요. 아하, 세도정치기 끝났어요. 세도정치기의 평안도 지역에 뭐 일어났다? 그거 하나밖에 안 배워요. 뭐? 홍경래난. 이거 하나예요. 서북지방 사람들에 대한 차별 등에 반발하여 1811년, 아유 끝났네. 일어난 사건을 표시했다. 뭐라고요? 홍경래난이에요. 세도정치기 중에서도 순조 때 일어난 사실입니다. 자, 갈게요. 홍경래 끝났잖아요. 청군이 진압했다? 아니요. 국가군대가 진압해요. 청군에 의해 진압된 건 이모군란이라는 사건이 대표적이에요. 1882년. 집강소가 설치되는 건 동학농민운동이요. 1894년.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을 불태운 거는 이 사건이 신미항로로 이어집니다. 1871년. 황토현 전투는 3번과 마찬가지로 동학농민운동입니다. 자, 관련되는 건 1번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사건은 인과관계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인과관계입니다. 26번 갑니다. 다음 그림이 그려진 시기. 아, 요거 요즘에 되게 잘 나와요, 이거.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얘를 일단 찾아야 되겠네요. 그죠? 아이고야. 정선의 금강전도, 진경산수와 김홍도의 대장간. 자, 이 두 그림은 둘 다 조선 후기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됩니다. 그러면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지 않은 거 고르래요. 1번, 모내기법이 널리 실시되었다. 예. 상평통보, 예. 숙종 때 이후로. 병난도 국제무역항은 언제예요? 예. 이건 고려시대 국제무역항이죠. 얘는. 고려시대 국제무역. 틀렸잖아요. 4번, 목화담배들이 상품장으로 재배되었다. 예, 조선 후기 때. 전국에 1000여 개의 장시가 개설되었다. 예, 다 조선 후기 맞는 얘기거든요. 3번만 고려시대 국제무역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밖에 안 되죠. 시기 판단하니까 답은 금방 나오잖아요. 결국은 여러분들 한국사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시기 구분 능력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꼭 좀 잊지 말아주세요. 예, 자, 답은 3번 되겠습니다. 27번, 이것도 아주 쉬운 문제예요. 다음 종교. 서양 세력 접근으로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지배층의 스탈로 백성들의 고통이 심화되는 가운데 경주의 몰락야만 잔반 최지우가 창시했다. 끝났다. 동학 1860년 인내천, 예, 동경대전, 경전, 용담사, 포교, 가사지, 조상에 대한 제사 거부는 천주교. 혹세무민, 처형, 예, 유불선 민간신앙, 오케이, 혼합종교. 답은 3번. 천주교와 동학은 세트. 비교할 수 있는지를 주로 묻습니다. 출제자들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8번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르래요. 아이고야. 김종호가 지작한 지도면은 대동여지도예요. 청구도도 있지만은 우리는 더 중요하게 대동여지도를 배웁니다. 그리고 이 그림 자체가 대동여지도예요. 그리고 심리마다 눈금 표시해서 거리 쉽게 알 수 있게 나왔죠. 그럼 끝난 거예요. 얘는 대동여지도로. 거리가 정말 정확합니다. 지금 이렇게 갖다 대도 별게 오차 크지 않다 그래요. 됐습니까? 자, 1번. 유네스코 기록유산. 여러분, 지도는 기록유산이 아닙니다. 기록유산으로 유명한 거 뭐 훈민정음, 난중일기, 일성로, 조선왕조실록 이런 것들이죠. 아니에요. 대량인상 하나 목판으로. 예, 좋아요. 목판이면서 분첩, 절첩식. 이렇게 접어서 갖고 다닐 수 있게. 오케이. 우리나라 최초로 축척을 사용한 건 동국지도입니다. 조선 후기 정상기라는 사람 백리척을 썼던 동국지도가 나와야 되고요. 현존하는 우리에서 가장 오래된 지도는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라 그래요. 조선 전기 때.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 있으면 좋습니다. 5번. 각 지방의 산천, 인물, 풍속 등이 자세하게 담겨있다. 여러분. 지도의 인물하고 풍속, 그 지역 풍습들을 설명하기 참 어렵죠. 이런 건 지리서에 나오는 거죠. 이런 건. 지도가 아니라.
이런 식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지리소로 조선후기 때 김종호의 대동여지도 함께 거의 쌍도마차였던 게 이중환의 택리지라는 책이에요. 되겠습니까?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빨리 져버렸다. 정상기 동국지도, 혼일강리 역대국도지도. 얘는 지리 책 얘기이기 때문에 택리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갈게요. 다음 일기를 쓴 인물. 와우. 아까 얘기했던 거네요. 무슨 일기예요? 난중일기. 임진왜란 중일기. 적은 수의 수군으로 명량을 등지고 진을 칠 수 없다. 명량. 끝났네요. 이순신 장군님이네요. 여러 장수들을 불러 모아 약속하면서 말했다. 병법에 죽고 자면 살고 살고 자면 죽는다. 이거 영화에서 되게 유명하게 다뤄졌죠. 또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1000명의 사람도 두렵게 할 수 있다고 했으니 이는 지금 우리를 두고 한 말이다. 자, 명량의 남중일기. 이순신 나왔잖아요. 행주산성 누구요? 권율. 명예원군과 함께 평양선 탈환했던 건 유성룡입니다. 요번에 그 징비록인가? 영화 하는 거, 아니 드라마 하는 거 같은데 KBS에서 정통 역사 사극이죠. 유성룡이 주인공이죠. 징비록. 임진왜란. 한산도해전에서 왜군의 대승 거두었다. 예, 바로 무슨 작전? 항락에 접었다 펼쳤다 하는 하익진 전술. 정답이고요. 탄금대 배수해지는 신립이에요. 신립. 요 탄금대 충주성이 뚫리면서 어떻게 됩니까? 탄금대 충주가 뚫리면서 이제 선조가 의주로 피난 가면서 상당히 전세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그 다음 5번 의병을 이렇게 활약하였으며 홍의장군으로 불린 사람 곽재우라는 사람이에요. 곽재우. 의병 중에 제일 유명하죠. 삼형대선님과 함께. 정답은 3번 이순신 장군님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예. 자,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 3점 준 거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최근의 상황을 좀 잘 알고 있는지 또 이 유명한 업적을 알고 있는지 그걸 물은 것 같습니다. 국편에서. 30번 가겠습니다. 가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자, 힌트 찾아볼까요? 이 그림은 네모의 어머니 해경궁 홍씨. 해경궁 홍씨의 아들은 정조예요. 해경궁 씨 잘 모르겠다고요? 여기 있잖아요. 화성행궁. 화성하면 정조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의궤. 의궤. 1번 외국 운거지 대마도 정벌하는 왕은 세종대왕님 때 이종무. 서울 출신의 규장각 검사관에 등용했다. 예. 4명 유명하거든요. 박제가, 유득공, 이덕무, 서이수. 박제가, 유득공, 이덕무, 서이수. 예, 정조의 업적이에요. 3번 속대전은 영조입니다. 정조는 대전 통편이라 그래요. 첨가 국경선을 정하여 백두산 정기민은 숙종 때고요. 1712년. 5번 현직 관리에게 수조권을 지급하는 직전법을 시행한 사람은 조선의 세조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네요.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지금 문제 다 힌트 나와야 안 나요?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문제 푸는 연습이 아주 중요하고 그럼 선생님은 강의를 이런 식으로 하시래요? 네, 저 한능검 강의 이렇게 해요. 많이 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왜? 그러면 급수 빨리 딸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꼭 잊지 마십시오. 예. 31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한국사 묻고 답하기.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하기 위한 일을 알려주세요. 농민들을 부역에 동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그 경복궁 타령이라는 걸 아주 유명한 사료가 있죠. 그 다음 흥선대원이 경복궁 중건하기 위한 일이 뭐였습니까? 바로 원납전. 원에서 납부하는 기부금 개념인데 강제로. 그 다음에 문세. 참고로 여러분들 예전에는요. 이게 조선의 도성이에요. 사람들이 집은 이 성 안에 있고 논밭은 이 바깥에 있었나 봐요. 이거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돈을 거둔 거예요. 그래서 이 담을 넘어댕기는 분들도 있었다라는 그런 전설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예, 문세징수. 그 다음에 양반의 묘지림 벌채. 양반 그 조상들 무덤에 있는 나무 막 잘라갔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였던 게 바로 당백전이죠. 이거 하나당 100냥의 가치, 상평통부 100냥의 가치인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못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물가를 상당히 높였던.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이런 것들 중에서 하나가 나오면 답이 됩니다. 갈까요? 지게를 발급했습니다. 에헤이. 여러분, 이 지게라고 하는 거는 광무개혁에서 나오는 거예요. 광무개혁은 1897년부터가 우리나라 대한제국이거든요. 광무개혁은 이 흥선대원군의 아들이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했던 개혁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시기가 맞지 않아요. 틀렸어요. 당백전 나왔네요. 예. 디귿 궁극기무처. 궁극기무처는 갑오 1차 개혁을 하려고 일본 애들이 강요해서 만든 거예요. 틀렸어요.
1894년. 리을 원납전. 예. 보세요. 원납전, 문세, 묘지림벌채, 당백전. 벌 2개 나왔잖아요. 답은 그래서 뭐가 된다? 니은하고 리을. 4번이 우리한테 정답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정확한 사실 알고 있으면 답은 금방 찾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예, 좋습니다. 정답은 4번 되겠고요. 자, 32번 문제. 가단체 활동으로 옳은 것이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단체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단체는 활동이에요. 뭐라고요? 단체는 활동입니다.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 가만히 보시면 단체 활동을 알고 있으면 단체 잡는 건 쉬운 일이에요. 안창호 양기탁님 끝났어요. 비밀결사에 국권회복이고. 자, 여기 나왔습니다. 아까 우리 대성학교 있었죠? 대성학교하고 오산학교, 자기회사. 그러면 여기는 신민회밖에 안 돼요. 신민회. 안창호, 양기탁, 이승훈. 자, 1907년에서 11년에 존재했던 신민회입니다. 1번. 정부의 헌의육적 건의한 건 독립협회입니다. 요것도 단독으로 문제 있던데. 2번. 한글 맞춤법 통일하는 조선 어학회라 그래요. 여러분 단체는 활동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활동 보니까 단체 바로바로 나오죠. 3번. 조선혁명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 신치호님이 쓰신 거거든요. 의열단이고요. 9개 독립운동기지 건설 추진했다. 예, 정답이에요. 어디다? 만주 삼원보에다. 자, 여기 독립운동기지 건설 만주 삼원보에다가 독립운동기지 건설했던 단체 신민회. 5번.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 철폐를 주장했던 건 조선 형평사입니다. 1923년. 자, 지금 신민회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하나인 거예요. 4번. 여러분, 단체는 뭐라고요? 활동. 활동과 시기. 시기는 어디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잊지 마시고 파악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정답은 그래서 4번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33번 가겠습니다. 가 사건의 결과로 옳은 것이라고 나왔네요. 자, 사건이면 인과관계인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인과 과정이 나왔어요. 우정천국 축하연의 정변 끝났어요. 김옥균 나왔습니다. 급진교합파, 개혁정강, 14개조 개혁정강 발표했다. 자, 다 찾았네요. 바로 1884년도에 갑신정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갑신정변의 결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교정청이 설치되었다. 교정청은 동학농민운동 시기에 전주화약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정부가 자주적 개혁하려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갑신정변에 상관이 없습니다. 한성조약이 체결되었다. 예, 갑신정변 끝나고 조약이에요. 미국의 보빙사 체결된 건 1882년도 조미소 통상조약 이후고요. 부산, 원산, 인천이 기항된 건 강화도 조약의 내용이었고요. 1876년. 흥선대군이 청에 납치된 건 이모군란의 결과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 2번밖에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자, 한성조약 우리가 일본에게 배상금 주는 거고 되겠습니까? 특히 이 갑신정변 끝나고 난 다음에 텐진조약, 한성조약, 이모군란 끝나고 난 다음에 제물포조약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어떤 조약이 체결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바로 문제가 떴을 때 여러분들이 답을 낼 수가 있다는 거 강조를 드릴게요. 자, 다시 교정청은 동학농민운동과 농민운동 세력과 정부가 전주화약 맺고 난 다음이에요. 동학농민운동은 집강소, 얘네들은 교정청, 정부는 한성조약 정답. 미국의 보빙사가 파견된 건 조미수 통상조약 체결 이후입니다. 1882년 이후니까 1883년. 강화도 조약 조일수호 조규 1876. 이거는 이모군란 1882년도 이모군란의 결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죠?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2번. 그래도 한 번은 봐줘야죠. 예. 33번의 정답 2번 되겠습니다. 34번. 다음 책이 국내에 유포된 이후의 사실이에요. 이후. 자, 다음 책은 뭐냐? 아이고, 조선책략. 끝났네. 조선책략 이후 유포되면 딱 하나 나와요. 영남만인서. 2차 수신사로. 자, 잘 보세요. 이 조선책략을 2차 수신사로 일본에 갔던 김홍집이 갖고 들어옵니다. 김홍집이 갖고 들어와요. 김홍집이 갖고 들어왔을 때 고종이 이 책을 널리 읽히게 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위정척사, 우리의 전통 사고방식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영남만인서로 올려요. 요게 조선책략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이 국내 유포된 이유니까 갖고 들어와서 고종 황제가 아니지 아직은 왕이 유포를 시키니까 영남만인서, 이만선 있잖아요. 5번.
그러면 이 조선칙략의 주내용은 뭐냐 이거예요. 중국과 친하면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 그래서 1882년도에 아까 잠깐 봤던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이 되고 보빙사절단 미국에 갑니다. 우리 관리들이. 되셨습니까? 이렇게 흐름을 잡으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 강조를 드릴게요.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5번. 자, 35번 갈게요. 밑줄은 기억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 의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보기에서 골라라. 의병이 딱 보이는 순간 여러분들은 아 맞아. 나는 을미의병과 1895년 을사의병과 정미의병을 배웠어. 아니면 이제 배우셔야 될 분들은 배울 거야. 1895년도 을미사변과 을미개혁의 단발령 때문에 을사는 1905년도 을사늑약 때문에 정미의병은 1907년도 고종강제퇴위와 군대 해산 때문에. 근데 개인적으로 얘가 시험에 제일 잘 나옵니다. 확률적으로. 왜? 얘 너무 쉬워요. 파악하기가. 자 볼게요. 이 사진은 일본이 고종황제를 강제퇴위시키고 끝났네요. 1907.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시켰다. 얘도 1907. 그리고 의병들이니까 아 이거잖아요. 정미의병. 기억 최익현이 대표적인 의병장이었다. 을사의병입니다. 자진해서 체포당하시고 쓰시마섬으로 유배하시다가 돌아가세요. 니은 국왕의 권고조칙 해산하라 라는 권고조칙에 따라 해산했다. 이거 을미의병이에요. 특징. 자 답은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인정해줄 걸 요구했다. 예. 13도 창의군. 당시 전국이 13도라고 했을 때 13도의 의로운 의병들이 다 모여가지고 서울 진공작전 1908년에 추진합니다. 바로 해 이어지잖아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답 정미의병은 답이 5번이고요. 요 분이 이제 바로 해산된 군인이에요. 그리고 다양한 세력들이 함께 총을 들고 일어났다. 됐습니까? 이것이 의로운 군대 의병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병은 요 세 팀을 여러분들이 비교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라는 거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5번이 여러분들한테 답이 되겠습니다. 자, 36번 갈게요. 다음 자료가 발표된 시기자, 시기. 홍범 14조 나왔죠? 그럼 1895년이에요. 이 언더만 바로 나와요. 주 내용 나왔고, 그다음 가보 2차 개혁과 관련이 있다. 가보 개혁이 1차하고 2차가 있거든요. 가보 2차와 관련이 있으니까 정답 고르면 언제입니까? 예, 여기가 되겠네요. 답은 3번이 바로 나오면 되겠네요. 이런 거 그냥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있으면 금방 답을 낼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사를 여러분들이 빨리 급수를 따셔야 될 분들은 중요한 것들, 이렇게 기출에 나오는 문제 주제들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를 잘 암기하시고 이해할 거 이해하시면서 그런 이런 해설 강의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주시면 충분히 빠른 속도로 3급 획득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잊지 마시고요. 답 3번밖에 안 됩니다. 37번. 밑줄은 이단체에 대한 설명을 오는 거. 자, 서재필 나왔습니다. 필립 제이슨. 정변 실패 후 갑신정변이에요. 일본을 거쳐 미국으로 망명한 의사로 활동하다가 정부 요청으로 귀국했다. 그 독립신문을 창간하고 1896년 4월 그리고 지식인들과 협력한 이 단체 독립협회. 여러분 독립신문이 먼저고 독립협회가 다음이거든요. 1896년도 7월 달이에요. 자, 연도만 체크하시고요. 달까지는 굳이 그냥 참고하셔도 됩니다. 헷갈리지 말 거. 신문이 먼저고 단체가 그 다음이다라는 거. 그거예요. 1번. 독립문 건립했다. 끝났어요. 1번. 독립문. 청나라 사신들 맞이하던 영언문을 허물고 독립문을 건립했다. 이때 모금 활동을 하면서 독립협회에는 백성들의 상당한 참여가 있었다. 이거예요. 2번. 태극서관 배고인 사건 신흥무관학교 전부 다 신민회. 아까 문제 잠깐 나왔죠. 국채보상운동 국채보상기성회라고 합니다. 국채보상기성회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으십니까? 예, 정답 1번 주시고요. 독립협회, 아, 잘 나옵니다. 특히 독립협회, 신민회, 정말 시험에 잘 나오는 단체이니까 꼭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랄게요. 38번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 근대 문물이 수용된 이후에 볼 수 있는 모습이 이후. 자, 요게 1점짜리죠. 근데 이 문제 제일 어려워요. 이 문제 제일 어려울 수 있어요. 왜? 이게 지금 이게 몇 년인지 여러분들이 암기를 안 해두시면 아주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전화가 우리나라에 지금 보급된 게 요때예요. 전차가 보급된 게 1899년이에요. 그러면 자료의 근대 문물이 수용된 이유는 언제예요?
1900년대로 진입했을 때입니다. 맞죠? 1번 비변사위 참석하는 관리. 여러분 이 비변사는요 흥선대원군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있을 수가 없어요.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은 게 1863년부터입니다. 그리고 73년까지 안 돼요. 제중원은 1885년에 이제 만들어져요. 광해현이 얼마 안 있다 이름 바로 바꿉니다. 알렌이라는 사람. 됐습니까? 3번 별기군 이모군란 때 없어요. 이모군란 때. 한성순보 갑신정변 이후에 없어요. 없어져요. 척하비는 신미양요 때예요. 1871년. 그러면 지금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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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없죠? 얘도 없죠? 얘도 없어요. 그럼 제중원이라는 병원은 계속적으로 존재하고 있겠네. 예,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알렌이 광해현 만들고 바로 제중원으로 바꾸고 이 제중원이 나중에 세브란스가 돼요. 지금도 있죠? 신촌에 세브란스. 예,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다음 대를 근대문을 수용된 1890년대 후반부에 수용이 됐어도 계속 볼 수 있는 건 이 병원은 계속 있었기 때문이다. 이거는 흥선대원군이 없앴고 이모군란 때 없앴고 대원군이 이것도 대원군이죠. 별기군 없어요. 한성순보는 갑신정변으로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척하비는 신미양요 때 세웁니다. 고로 2번이 답이 돼요. 신미양요는 1871년. 전혀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예, 좋습니다. 여러분 세웠다가 아니라 세우기 위해니까 어때? 이거 이유가 아니지. 이미 만들어져 있지 않은가. 그거죠. 얘는 계속 존재하니까 이 이유에도 볼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따지시면 되겠습니다. 39번 가겠습니다. 밑줄은 피고인에 해당하는 인물이에요. 스티븐스 나왔어요. 스티븐스 나오면 전명훈 아니면 장인환님이에요. 요 두 분이에요. 미국 샌프란시스코까지 가셔가지고 이 스티븐스를 제거하셨던 의로운 의거. 자,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김상옥 종로경찰서 의열단이에요. 안중근 이토 히로부미 사살하셨죠. 하얼빈에서. 나석주는 의열단입니다. 이분도 동양척식 주식회사. 장인환님 정답이고요. 윤봉길님은 김구 선생님이 만드셨던 한인애국단으로서 상하이 홍쿠어 공원에서 도시락 밤 던지신 분이에요. 정답은 4번밖에 안 되겠습니다. 자, 의열단과 한인애국단 상당히 잘 나온다는 거. 뭘로요? 의거행위.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전명훈하고 장인환 중에 전명훈님이 나와 계시니까 장인환님이 나와 계시니까 스티븐스. 1904년 1차 한일협약으로 외교고문으로 우리나라 파견됐던 미국 사람이에요. 재정고문 메가타. 그때 이제 미국 쫓아가셔가지고 죽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암기력이에요, 이거. 자, 40번. 다음 글을 쓴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겁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나라는 멸망할 수 있으나 어쩌고 쭉 나왔습니다. 나라가 형체라면 역사는 정신이다. 한국통사 박은식 님이에요. 정말 유명한 책입니다. 1번. 독사신론을 발표하신 분은 신치호 님이에요. 진단학회 이병도 손진태라는 사람이고요. 6.25 구신론 박은식님은 한국통사 한국독립운동지열사 그 다음 6.25 구신론 정답이에요. 암기력이죠. 4번 조선사 편수에는 일제가 만든 거예요. 일제. 이거 절대 안 되고요. 박은식님은 이 책 때문에 일본 애들이 조선사 편수에 조선사라는 책을 만들어요. 참고로. 5번 조선사의 경제사를 조사하는 사람은 백남훈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 정답은 3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인물은 업적 암기예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또 약속드린 대로 40번까지 여러분들하고 또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1번부터 50번까지는 제가 또 하나 마지막 파일로 해가지고 마무리 짓고 저는 퇴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40번까지 암기할 거 암기하셔야 되고 알아야 될 걸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포인트 잊지 마시고요. 공부를 특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은 그때 우리에게 존재하는 게 아주 많은 양의 한능검 기출문제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잠깐 있다가 41번부터 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제 저는 41번부터 50번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근현대하고 현대사 부분 이제 마지막. 밑줄은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에 대해서 알아? 11월 3일이 학생의 날이에요. 이 학생의 날을 정하게 한 게 1929년도 광주 학생 항일운동입니다. 그럼 1929년 광주에서 학생들이 일으킨 민족운동을 기념한 날이지. 광주 학생 항일운동 이거예요. 1929년입니다. 그러면 얘가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럼 출제하시는 분들은요. 3.1운동하고 1919년 26년에 60만세 운동하고 얘를 헷갈리게 해요. 자, 1번
28 독립선언서를 발표했다. 도쿄에서 한 거거든요. 19년도, 1919년도. 얘는 3.1운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3.1운동의 도화선이라고 그래요. 결정조건이. 신간의 조사단 파견에 지원했다. 예, 신간회가 1927년도 단체거든요. 오케이. 광주학생회운동에 진상조사단 파견했다. 정답이에요. 3번 순종의 인산일, 장례일에 학생과 시민들이 참여했던 건 1926년도 60만세 운동이고요. 일제가 치안유지법, 치안유지법은 1925년에 만들어요. 얘는 1929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기가 안 맞아버리죠. 그러면 치안유지법을 왜 만들었는가? 이때 조선공산당이라는 게 창당이 돼서 그렇습니다. 조선공산당 참고하시고요. 5번 중국의 우사운동과 인도 비폭력 운동에 영향을 줬다. 요거 1번과 마찬가지로 1919년도 3.1운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운동의 결과예요. 정답은 2번이다. 자, 3.1운동, 60만세운동, 광주학생 항일운동 요 세 팀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지를 출제하시는 분들은 물을 거다라는 걸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42번 가겠습니다. 가해 활동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거. 이것도 되게 유명한 사진이거든요. 이게 바로 애국 독립공채라 그래요. 누구냐? 이 공채가 발행됐다 나오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예요. 임시정부가 나라 권리 되찾은 뒤 갚을 걸 약속하고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발행한 애국 독립공채. 바로 무슨 정부? 임시정부입니다. 상하이 임시정부예요. 1919년도부터. 연통제를 실시했다. 예, 정답이에요. 임시정부 활동. 구미위원부, 예, 워싱턴 DC에다가. 맞습니다. 조선의용대를 창설한 사람은 1938년도고요. 김원봉이라는 사람, 의열단에서 이제 1938년도 조선의용대 창설로 바뀌고 넘어갑니다. 리얼 대한매일신문은 1904년에서 10년까지 존재했던 신민회와 관련된 신문이에요. 양기탁이라는 사람이 발행인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리얼도 틀렸다. 임시정부와 관계된 건 기업과 니은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정답은 1번밖에 안 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예. 여러분, 이 애국개몽운동단체, 애국개몽운동단체들 중에서도 특히 이 임시정부는 애국개몽단체가 아니죠. 우리 어떤 일제강점기 때 우리의 정부 역할을 수행했던 단체로서 임시정부의 활동 상당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이니까 꼭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란다라는 거 부탁을 드릴게요. 됐나요? 좋습니다. 43번 가겠습니다. 밑줄근 이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땡땡군청에서는 우리나라의 가장 동쪽에 있는 이섬을 방문한 사람들 중에 신청자를 대상으로 명예주민증을 발급하고 있다. 이거 어디예요? 독도입니다. 독도. 우리나라 가장 동쪽에 있는 섬, 독도. 몽골과의 전쟁 때 임시수도 어디예요? 강화도. 하멜 일행이 필요다 도착한 데 어디? 제주도. 삼국 간섭의 굴복에 일본이 반환하는데 요동반도. 여기는 섬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영국군이 불법으로 점령했다가 철수했다. 거문도. 답은 5번. 대한진국이 칙령제 41호를 반포해가지고 우리 영토임을 재확인했다. 독도에 대한 역사입니다. 됐습니까? 자, 나머지 지역들도 여러분들이 이런 기출문제 연습하시면서 꼭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독도 이야기. 자, 44번 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 조사보고서 1900 언제예요? 10년대죠. 일제 식민지배 정책이에요. 문헌 책 찾아봤고 인터넷 검색해봤다. 회사령을 제정했다라고 나왔네요. 그러면 1910년대 일제 얘기 나오면 딴 거 없어요. 제일 잘 나오는 게 이거예요. 헌병 경찰 통치. 그 다음에 토지조사. 1차 조선교육령. 이런 것들이 나와주면 정답일 거예요. 자, 옳은 거 1번. 신은행령을 공포했다. 신은행령을 공포한 건 1928년경이거든요. 그게 언제예요? 20년 되잖아요. 안 되네요. 10년 되니까. 국가가 총동원법을 제정했다. 이거 1937년이거든요. 남녀무강정책 1930년대 초반이에요. 강제 공출제도는 요 총동원법 이유가 됩니다. 1938년, 3738년 이유가 38년 이유가 돼요. 그러면 얘네는 전부 다 언제가 된다? 예, 30년대가 됩니다. 그럼 답은 5번이잖아요. 토지조사 1912년에서 1918년까지 여기 있잖아요. 자, 일제시대는 시기 구분 항상 잊지 마세요. 이게 10년대인지 20년대인지 30년대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라는 거, 그걸 좀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10년대, 20년대, 30년대 대표적인 사건들 여러분들이 구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답을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45번 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단체 나왔어요. 1889년 충남 홍성 출생, 대한광복회 부사령 임명, 무호독립선언 참여, 만주에서 했던 거거든요. 3.1운동 직전에, 그 1년 전에. 20년 청산리 전투 나왔으면 여기는 북로군종서입니다. 아, 북로군종서, 이분은 바로 우리 북로군종서에 이끄셨던 김좌진 장군님이 되시겠습니다. 독립의군부, 조선혁명군, 한인애국단, 한국광복군, 북로군종서 정답. 자, 참고로 여러분들, 독립의군부는 최익현님의 제자였던 임병찬이라는 사람이 이끌었던 거예요. 1910년대. 조선혁명군은 양세복이라는 사람입니다. 1930년대 초반이에요. 초중반. 한인애국단은 김구 선생님이 만드신 거고, 이봉창, 윤봉길 님이 같은 단체에 계셨고, 한국광복군은 총사령관이 지청천이었습니다. 됐나요? 네, 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5번 되겠고요. 각 군대 주요 인물들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인물들 아주 중요한 분들이에요. 꼭 좀 확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6번. 밑줄은 이것으로 옳은 거. 자, 요거 이제 시사 문제죠. 자, 2014년 가장 최근이죠. 11월 27일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가 최종 결정된 이것은 마을 공동체 10명을 끌어내고 뭐 신나게 주민의 화합과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전국에서 행해진다. 또한 타악기를 합주하면서 행진하거나 춤을 추는 종합예술이다. 2014년에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제정된 거는 농악이에요. 농악. 답은 얘예요. 판소리, 택견, 처형무, 강가스 다 관계없습니다. 농악을 찾을 수 있는지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을 여러분들이 바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문화유산이라든지 맨 마지막 문제 이제 우리 명절 얘기 있죠. 그런 것들을 한능검에서 주로 묻는 스타일이니까 기출문제들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시겠죠? 부탁드리고요. 47번. 자, 이제 현대사 들어왔는데요. 다음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옳은 걸 보기에서 골라라. 1945년 12월 나왔죠. 자, 첫 번째 힌트에 위치 나왔습니다. 1945년 12월 달은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라는 거래요. 모스크바에서 미국, 영국, 소련의 외무부 장관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요. 참고로 이 회의에서 이제 결정된 건 뭐였냐면 카이로 회담이라고 있었어요. 우리 광복하기 전에 43년도에. 그때 인두 코스라고 적당한 시기에 우리 독립에 대한 논의하겠다라는 그 논의가 여기서 된 거예요. 약 2년 넘게 있다가. 네. 미영소 외무장관이 대통령 아니에요. 우두머리들 아니야.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2차 세계대전 이후 전후처리 문제를 논의하기에 개최했다. 이때 결정된 게 세 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임시민주주의 정부 수립, 신탁통치, 미소 공동위원회예요. 자, 그럼 이 회의에서 결정된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임시민주주의 정부, 신탁통치, 미소 공동위원회. 자, 갑시다. 신탁통치 나왔네요. 조선 건국동맹, 미소 공동위원회, 유엔감시회, 남북한 총선거. 자, 답 나왔잖아요. 기억하고 디귿. 됐습니까? 조선 건국동맹은 1944년도 광복하기 직전에 여운형이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여기 이제 광복하고 난 다음에 조선 건국준비위원회가 됩니다. 됐고요. 틀렸고요. 유엔감시회 남북한. 남한만이 아니라 남북한 총선거는 유엔 총회예요. 유엔 총회에서 결정된 겁니다. 47년도에. 현대사 흐름의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예.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의 2번이 여러분들한테 답이 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 48번 가겠습니다. 다음 선언 이후에 추진된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은 나왔습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 묻는 건 예예요. 예. 이후. 그럼 6.15 남북 공동선언이 2000년이거든요. 당시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났어요. 2000년 이후에 돼요. 1. 개성공업지구 설치. 정답이에요. 정답입니다. 개성공단. 지금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거예요. 그래서 북한하고 좀 관계 안 좋으면 거기 또 문제될 수도 있고. 이때 이제 금강산 관광, 육로 관광 이런 것들. 2번 남북 조조로에는 1972년도 7.4 남북 공동성명 이후에요. 남북 공동성명 이후 전혀 시기가 맞지 않죠. 2000년이니까.
남북한 유엔 동시가 있고 한반도 비핵화 이거 전부 다 1991년입니다. 노태우 정부 때. 남북 이산가족 고향방문 1985년도 전두환 정부 때 사실이에요.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이것도 여러분들 준비할 때는 암기력이 좀 필요합니다. 통일을 위한 노력. 특히 통일을 위한 노력의 빅3. 얘를 꼭 알아야 돼요. 얘.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배치하는 거예요. 1972년도 7.4남북 공동성명, 그 다음에 1991년 유엔 동시가입 남북 기본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2000년 6.15 공동선언. 자, 이 사이사이에 뭐가 들어가는지를 파악하는 공부를 해주시면 얘네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얘네 세 개가. 오케이? 그럼 지금 5번 같은 게 여기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85년이니까 요 사이에.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배치하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연습해 주시면 아주 편안하고 수월하게 암기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두 문제 남았네요. 여러분들 해설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49번. 가에 들어갈 사진으로 적절한 거. 최근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에서 나왔던 그런 얘기죠. 서독에 광부 파견했다. 1963년이고요. 한일 국교 정상화가 한일협정이 1965년이에요. 그 여긴 1964년인 게 들어가주면 딱 떨어지겠네. 1964년에 제일 유명한 건 베트남에 군대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은 5번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 네. 자, 1번에 6.29 민주화선언 나왔죠? 1987년입니다. 써볼까요? 6월항쟁의 결과. 한중수교 1992년이에요. 92년도. 그 다음 수출 100억 달러 1977년. 그 다음 OECD 회원국 김영삼 정부 때입니다. 1996년이에요. 정답은 5번밖에 안 됩니다. 여기 87년이 아니라 64년이에요.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5번 답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여러분들 이번에 중급 해설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세시풍속으로 옳은 거. 원단, 세수, 연수라고 한다. 세수, 세월의 제일 위, 연도의 제일 위, 새해 첫날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근신하에 경거망당을 삼가는 뜻으로 신이라고 한다. 여 신이라 신자라는 거는 나를 갈고 닦다 이런 얘기예요. 뉴가 아니고. 일제강점기 신정이 등장하면서 양력 1월 1일이죠. 구정으로 불렸다. 뭐예요? 설날밖에 안 되잖아요. 구정. 오늘이 2월, 오늘 9일이거든요. 이제 구정 다음 주네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진짜 을미년이 시작이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요번에 준비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50번까지 문제풀이가 다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좀 긴 시간 걸린 것 같아요. 수업 들으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그 다음에 앞으로 제 방향을 좀 드릴게요. 합격하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은 합격하신 분들보다 앞으로 준비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너무 솔직해가지고 욕먹는 스타일인데, 예. 욕먹어도 전 괜찮습니다. 왜냐면 욕먹어도 할 얘기는 해야 돼요. 예. 자, 합능검을 준비하시는 분들 제가 꼭 명심 부탁드리는 거. 단기간에 가능합니다. 단기간에 가능합니다. 제 주변에 일주일 공부하고 합격한 친구도 있습니다. 그 친구 왜 가능했냐? 기출문제를 많이 다뤘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 단기간에 가능한 건 기출문제가 너무나 양질의 문제가 존재해서 그렇습니다. 고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국사적 지식이 좀 없다라는 분들은 꼭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근데 내가 좀 한국사 좀 한다! 이런 분들은 기출문제 바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메가북스 기출회전 한능검 교재 지금 베스트셀러 됐다고 제 직원분한테 들었거든요. 제가 서점 가서도 확인했고, 예, 아주 정리 잘 돼 있습니다. 특히 기출회전에 뭐가 있죠? 예, 핵심적인 이론 정리가 있거든요. 이 이론과 기출문제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설명해 준 대로 접목을 시켜버리면 금방 접목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근데 저는 이렇게 가요. 기출문제 먼저 보고 이론으로 가셔도 크게 상관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맞게 이렇게 가시는 연습도 되고 이렇게 가면 되는데 저는 어차피 강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갑니다. 알겠죠? 근데
만약에 강의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가고 싶으시면 이렇게 가시면 돼요. 알겠죠? 왜? 기출문제를 보면 뭐가 중요한 주제이고 뭐가 잘 나오는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나는 혼자 하기 귀찮아. 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단기간에. 아시겠죠? 조금 말도 좀 빠릅니다. 왜요? 빨리빨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긴장감을 유지해야 빨리 급수를 땁니다. 혼자 하기 귀찮다라는 분들 저한테 오시고요. 혼자 할 수 있다. 그러면 책 사셔가지고 이렇게 하십시오. 이러면 책 팔면 저한테 뭐 좋은 게 있는 건데 저한테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메가북스가 좋은 거지 제가 좋은 건 없어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거. 예, 최근에 나온 한능검 교재 중에서는 여기가 제일 나으니까 잘 팔리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예. 제가 기출예전 한능검 고급, 중급, 그 다음에 이 공무원 기출예전이라고 또 있어요. 한국사. 이런 것들을 제가 전담으로 강의하면서 느끼는 건데, 예, 아주 빠른 속도로 주제 잡고 포인트 잡고 연습하기에는 아주 양질의 교재라는 거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강추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구정 때. 그리고 올 한 해도 건강하게 좋은 일들만 있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고요. 자, 나중에 이제 5월 달에 27회차가 있을 겁니다. 자, 그 전에 또 만났으면 좋겠고요. 아닌 분들은 27회 때 해설 강의 때 또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